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강의를 맡은 손미듬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론에는 두 가지의 우주론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우주론이 있는데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한 점에서 팽창을 하기 시작했다. 대폭발로 인해서 팽창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우주론을 말하고요. 정상 우주론은 그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되어서 우주가 팽창을 할 때 물질이 계속 생성되어서 일정한 밀도를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둘 다 팽창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대해서 주장 과학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주장을 했고요.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주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빅뱅 우주론은 크기가 팽창하죠. 정상 우주론도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팽창기가 존재한 우주이기 때문에 둘 다 팽창합니다. 또 우주의 질량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빅뱅 우주론이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물질이 생성되지 않고 그냥 오직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물질이라고 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거대하게 팽창하겠죠. 이때 물질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똑같습니다. 근데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팽창한다면 물질이 계속 생성되는 우주 원자죠. 그래서 얘는 계속 생성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얘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밀도는 어떠냐? 밀도는 얘는 밀도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이만한 공간이 있을 때 하나가 더 얘는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밀도가 낮다고 보시고요. 밀도가 낮아진다고 감소한다고 보시고요. 얘는 밀도가 일정하죠. 왜냐하면 우주가 크기가 팽창하는 만큼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밀도가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생성되었을 때 입자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 입자인 원자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때 여기 이 부분이 원자 핵이고요. 이게 원자인데 이 부분이 원자 핵이고요. 이 부분이 전자입니다. 원자 핵은 또 두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양성자 같은 경우는 양성입니다. 그럼 플러스를 낍니다. 양이기 때문에 양이면 계속 플러스를 낍니다. 중성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중성에서 중성입니다. 그래서 중가 이렇게 플러스 전환을 띄지도 않고 마이너스 전환을 띄지도 않는다. 그래서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서 원자 핵이기 때문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환에 띄게 됩니다. 왜냐면 얘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났으니까 플러스밖에 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환에 띈다. 그래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입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쿼크죠. 쿼크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윗쿼크하고 아래 쿼크가 있고요. 아래 쿼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 양성자는 여기서 하나의 그 TMI를 더 알려주자면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분은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되어 있고요.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도 원자분호의 그 개수랑 같습니다. 양성자 개수하고도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입자는 쿼크하고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 이런 기본적인 입자들에 대해서 생성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어느 정도 11을 나누게 되면 여기가 11 마이너스 6제곱, 그러니까 엄청 짧은 시간, 1초도 안 되는 시간, 1초도 안 되는 시간. 그리고 여기가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무렵, 그리고 여기가 38만 년 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빅뱅이 있고 나서 마이너스 이때 가장 처음에 쿼크와 전자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쿼크 전자가 생기고 난 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빅뱅 후 3분 후에는 헬륨 원자핵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양성자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왜냐? 수소는 수소 원자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원자핵이 아까 저가 말했죠.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다 라고 아까 말했죠. 그래서 그 수소의 원자 번호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도 수소는 1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건 양성자, 중성자라고 말했는데 중성자는 뭐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원자핵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빅뱅 후 38만 년 후 드디어 원자가 생기게 됩니다.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쿼크,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생긴 게 양성자와 중성자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헬륨 원자핵입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게 수소와 헬륨이죠. 이런 식으로 그 기본 입자가 이런 식으로 생성됩니다. 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주가 아까 수소, 원자 이런 애들이 모여서 이런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잡스러운 물질들이 모여서 성운을 이룹니다. 성운을 이루게 됩니다. 성운 형성. 그 다음에 이 성운에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이런 부분에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시별에서 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요. 가운데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1000만 켈빈. 이 K는 켈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를 달성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는데 고온
그러니까 1000만 켈빈 이상에서는 이런 열을 받기 때문에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이때의 반응식은 4H, 그러니까 4개의 수소 원자핵. 이게 그래서 그런 수소 핵융합 반응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별의 상태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은 매우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이 주계열성에 해당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의 식을 쓰면은 4H, 그러니까 4개의 원자핵이 만나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고요. 핵융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건 에너지라는 뜻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면 이런 게 4개가 만나서 서로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원자핵을 이루게 됩니다. 헬륨 원자핵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아까 제가 주계열성 같은 경우가 매우 안정되다 했죠. 그 이유가 힘의 편형, 그러니까 힘의 편형을 이루기 때문에, 주계열성에서는 힘의 편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아까 중력 수축을 한다 했죠. 중력을 받아서 중력 수축을 한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계속 가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에너지에서 그 융합을 하면서 발생한 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밉니다. 그래서 팽창하려는 이 내부 압력과 또 수축하려는 이 외부 압력, 중력이 서로 상쇄되어서 계속 힘의 편형을 이루기 때문에 같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주계열성, 그 다음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을 마치면 여기 중심부가 핵융핵이 됩니다. 이때 이 중심부가 핵이 다 되면 얘는 잠시 그 핵융합을 멈추게 됩니다. 이때 중심부는 수축하여서 그 크기가 더 작아지게 되고요. 그 수축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 바깥에는
바깥쯤은 이제 가열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깥에서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가 다 헬륨이 되겠죠. 헬륨.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또 1억 K 이상의 온도가 되면 또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이 융합하여서 탄소 또 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별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질량이 태양만큼인 별은 질량이 태양만큼인 별과 질량이 태양의 10배, 약 10배 이상인 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때 질량이 태양만큼인 것은 아까 헬륨 핵융합 반응을 맞춰서 산소가 만들어진다 했죠. 이때 그래서 이때는 중심부에 산소까지만 만들어지고 탄소와 산소까지만 만들어지고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얘는 탄소 크기가 작기 때문에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가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핵융합이 이렇게 중단된 후에는 얘네들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팽창을 해서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팽창하면서 바깥에는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요. 바깥에는 백색 외성이 만들어집니다.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만큼인 애들은 이렇고요. 질량이 태양의 10배인 애들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탄소 핵융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얘네들은 철까지 만들어지다가 결국에는 초고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얘는 철까지밖에 못 만드냐? 왜냐면 철이 매우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까지밖에 못 만들고 여기서 초고성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는 이때는 철보다 더 큰 물질, 더 질량이 큰 물질인 우라늄 같은 애들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신성 폭발을 마치고 나면 또 얘는 두 가지의 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중성자별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블랙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원소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기율표를 그려야 되는데요. 주기율표를 그리면 H 그림 전부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줄기율표가 있다 치면은 이 세로축을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족이 되고요. 여기가 2족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얘는 13족, 얘는 14, 얘는 15, 16, 17, 18족이 됩니다. 또 여기는 가로줄은 주기라고 하고요. 1족, 2족, 3족이 다 준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족을 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같은 족에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왜 비슷하냐면 화학적 성질에서 비슷합니다. 특징이. 근데 이제 요거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있는 것을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때 첫 번째 전자 껍질은 두 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8개가, 두 번째는 8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도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같은 족에서는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전자 껍질의 가장 맨 바깥에 있는 이 전자 껍질의 그 전자 수가 같습니다. 왜 같냐? 보면 얘 같은 경우가 족에 있잖아요. 이 하나가 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족이 전자 껍질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를 하나만 갖고 여기서는 두 개를 갖잖아요. 얘는 다 채워져요. 근데 얘는 하나밖에 못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H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리튬 같은 경우 보면 리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얘가 여기서도 하나만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가장 맨 밖에서는 하나만 갖고 얘도 맨 밖에서는 하나만 가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키면 여기 있는 족들은 다 최외각 전자, 가장 맨 바깥에 있는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라고도 합니다. 뜻은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전자가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채워지고 여기서도 이게 다 채워진 다음에 하나 두 개가 더, 그러니까 이 족이 다 채워진 다음에 얘네가 하나
두 개가 채워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 채워진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두 개가 채워지죠. 이런 것처럼 체외각전자, 같은 쪽에서는 체외각전자 또는 원자파 전자수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볼 것은 여기 1족의 수소를 제외하고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알칼리 금속이라고 다 그러고요. 여기 17쪽 여기서는 얘네들은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또 얘네들은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왜 비활성 기체냐? 아까 제가 말했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가 저가 아까 말했죠. 얘네가 여기선 두 개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18쪽 애들은 18쪽 애들은 이것을 다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자 하나를 버리지도 잃지도 않고 얘네들은 항상 이거를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기가 사람이 여기 한 손에 사과를 하나만 들 수 있어요. 또 여기에 또 한 손 하나만 들 수 있어요. 그럼 총 두 개를 들 수 있죠. 여기는 두 개를 못 듭니다. 여기 두 개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개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유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를 최대한 가져가야 얘는 만족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두 개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됐을 때 만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당히 안정된 기체입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비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알아볼 것은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원소는 기본적으로 안정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있을 때 얘가 8개가 채워져 있을 수 있잖아요. 8개가. 근데 다 만족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에서 만족하는 그 전자 수를 다 채우려고 해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 다 채우지를 못하잖아요. 다 채우면 7개가 어떻게 가잖아요. 7개를 뭐 더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전자 껍질에서 있는 그 전자를 만족하려면 7개를 더 할 수도 있지만 1개를 뺄 수도 있죠. 1개를 뺐을 때 만약 1개를 뺀다고 하면은 여기가 사라지니까 이게 만족하겠죠. 왜냐면 여기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전자 2개만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이미 다 충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18쪽, 그러니까 비발성 기체처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온 결합이고요.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뭐냐면 비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비금속하고 금속 결합은 뭐냐? 여기 이 기준 봉소와 규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비금속이고요. 근데
금속이고요. 이 부분은 비금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냐, 중금속이라고. 비금속도 아니고 금속도 아니고 얘네들은 탄소결합을 합니다. 네, 이거는 자세히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온 결합에는 비금속과 금속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그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